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증 인지장애를 겪는 분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기억을 돕는 걸 넘어서 그분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요. 어떤 기술적인 돌봄 방법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억이 희미해진 자리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거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 그걸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억력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요. 때로는 목적 없이 집안을 헤매시거나 갑자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사실 돌보는 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죠. 하지만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억은 희미해져도 감정은 남는다.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기쁨, 슬픔, 사랑 같은 감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돌봄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기억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려는 인지훈련의 진짜 목표가 뭔지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기억력을 되찾는 게 목표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요,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불안이나 공격성 같은 힘든 감정들은 좀 줄여드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돌보는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매일매일의 활동 속에서 안정감을 찾도록 돕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요. 좋은 예시랑 좀 아쉬운 예시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원칙. 바로 자립심을 존중해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옆에서 지켜봐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존중의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리듬에 맞춰주세요. 우리도 컨디션 좋은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가장 편안해하고 또 집중을 잘하는 시간을 찾아서 활동을 계획하는 것. 이게 바로 맞춤형 돌봄의 핵심이죠. 이건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매일 내 주변 환경이 바뀐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익숙한 물건, 익숙한 공간, 이런 예측 가능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혼란을 정말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실수를 하셨을 때 그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들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소통 방법입니다. 일부러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짧고 명확하고 쉬운 말로. 이게 그분들을 배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자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원칙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는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정말 간단해 보이죠? 흩어져 있는 글자들을 모아서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인지 수준에 맞춰서 글자 수나 단어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활동입니다. 음악은 정말 좋은 도구예요. 자, 먼저 가볍게 인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익숙한 노래, 예를 들면 고향의 봄 같은 노래를 틀어놓고 간단한 탬버린이나 캐스터네츠 같은 악기를 쥐어드리고 노래에 맞춰서 같이 흔들어 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교감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활동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들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인사말을 짝지어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잊혀졌던 사회적인 규칙이나 소통 방식을 자연스럽게 다시 떠올리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세요. 둘째, 뭐든지 해주는 대신 자립심을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셋째, 변화보다는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 세 가지만 마음속에 새겨두신다면 여러분의 돌봄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진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교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내 돌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작은 변화는 뭘까?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5초 더 기다려주는 순간, 그 아주 작은 변화가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